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공자 선생님을 모시고 그렇게 막연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인생 전반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면 선생님께서 그 핵심과 그에 따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그 답을 알려주시고 그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잘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공부나 재능은 혼자서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나타나지만, 잘 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세상에 알려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나 재능은 자의식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영혼이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현실을 움직이는 초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역시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면 잘 되고,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사람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또 즐겁게 살기 위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터득해야 할 꼭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이 현실. 즐겁게 살 수 있는 핵심은 자신의 관념입니다. 즐겁다는 건 자기 관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현실.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불행은 이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을 모르는 데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돼요. 성공하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이 현실에 나타나고, 노력이 현실에 나타나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그 노력이 심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심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때문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심정과 현실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현실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신의 관념은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며, 여러분의 관념은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모르면 잘 돼도 불행,
또 못되면 처참한 것입니다. 인생은 현실을 터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관계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불협화음은 역사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모르고 자신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르며 또 서로를 잘 화합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네,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쩌면 우주의 두 가지 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주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이며 또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입니다. 여기서 뻗어나가는 작용은 인간으로 보면 남자의 성향과 같으며 남자는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작용은 여자의 성향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뻗어나가는 작용 안에 끌어당기는 기운도 있고 또 끌어당기는 작용 안에는 역시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기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뻗어나간다고 해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끌어당기는 게 있고 또 여자는 끌어당기는 것 안에 뻗어나가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보일 때는 무조건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뻗어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녀는 뻗어나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으면 뻗어나갈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남자는 다른 대상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대상은 물론 다른 여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자가 아니라 그것이 일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다른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골프에 그런다든가 아니면 자기 일에 전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처음에 어떤 남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채면 그때부터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뺍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 남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뺀다는 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딸려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자는 본격적으로 그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끌어당겨서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부부는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멀리 나가려는 남편과 끌어당기려는 부인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끝내는 여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개개인은 이걸 몰라요. 우주가 원래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나 또 대체로 남자들은 대부분 끝내는 여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신을 보살펴줄 세계가 자기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7대3이라는 황금률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70%이며 뻗어나가는 기운은 가장 강할 때가 70%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 끌어당기는 기운도 30% 있습니다. 만약 이때 30%의 끌어당기는 기운이 없다면 그 뻗어나가는 기운은 전부 뻗어나가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없어지죠. 그러니까 30%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의 황금률은 7대3인 것입니다. 반대로 끌어당기는 기운 또한 그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30%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끌어당기는 힘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30% 있는 거예요. 만약 뻗어나가는 기운이 없다면 끌어당기는 기운은 모두 뭉쳐서 더 이상 작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하려면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30%는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남자 같은 여자죠.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7대3이라는 황금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편안하게 잘 쓰려면 가진 것이 70%, 쓸 수 있는 것이 30%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뻗어나가려는 남자의 활동 안에는 역시 30%라는 아내의 존재가 있어야 하며, 나가서 활동은 70% 하지만 그 안에 30%는 와이프에 대한 것이 아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인 또한 남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자기 욕심에, 끌어당기는 욕심에 30%는 남자를 위해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 모두의 가슴속 안에 배우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건강하게 백년회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아끼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은 때때로 돈을 쓸 줄 모르면 인생 또한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끼는 것과 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돈을 아낀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간직한다는 뜻이고, 돈을 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대상을 향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무엇이 먼저인가 라고 말한다면, 즉 간직하는 게 먼저입니까? 쓰는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우주의 존재의 원칙에 의해 간직한다가 우선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간직한다가 우선이에요. 이 돈을 간직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써버리면 쓸 게 없죠. 들어올 때마다. 때문에 처음에 돈을 벌 때는 무조건 쓰지 말고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70%가 편안해질 때까지 모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 또한 우주와 똑같이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어서 쓰지 않고 무조건 간직하면 영혼이 나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그 돈이 자꾸 문제가 생겨 이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안 쓰고 아끼기만 하면 그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무슨 사고가 난다던가 해서 돈이 저절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아야 된다에만,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모아야 된다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생각할 때 이게 나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불안감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나게 마음인 것 같지만 마음도 하나의 파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파동을 일으키면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불안감을 가지면은 그 돈은 나갑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쓰고 고이 모셔두면 영원히 불안해 그 돈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안하면 나가야 돼요. 영원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뜻밖의 사고나 갑자기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던가 아니면 이상한 일이 생겨서 뭉칫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먹고 쓰는 데는 너무 아끼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펑펑 쓰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쓸 건 다 쓰라 이거예요. 쓰지 않고 모으진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할 줄 모르면,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할 줄 모르면 그 돈은 자신과 상관없이 세상을 위하여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쓰고 싶은 것을 참고 나중을 기약하면 그 돈은 본인과 상관없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쓰시라 이겁니다. 꼭 사야 된다 그러면 사시라, 이런 얘기예요. 꼭 살 것까지 남겨두고 있으면 그 돈은 딴 데로 나갑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차분히 하나 둘씩 쌓아나가 가진 돈 70%, 쓸 수 있는 돈 30%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 가진 돈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7대3을 항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진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70%의 돈은 나중에 다시 돈을 끌어올 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하겠어요, 나중에. 그러나 돈이 돈을 버는 일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 돈은 날아갑니다. 그거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1등만 하던 사람이나 재주가 좋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과
잘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개인적인 능력과 돈 버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뭐를 잘 만든다, 나는 뭐를 작곡을 잘한다 하는 것하고 돈 버는 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살면 잘 되겠지 하는 사람은 착실하게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없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잘 버는데,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잘 만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잘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잘 만든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의식의 영역과 영혼의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재주가 좋아 잘 만드는 것은 자의식의 영역이지만 잘 버는 것은 영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일반인들이 거의 의도적으로 사용을 못하죠. 그게 문제인 거죠.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공부나 재주는 영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영혼을 쓸 줄 아는 사람한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이나 이런 걸 예를 들면 사업가한테 자기가 취직을 해서 거기 가서 그걸 봉사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 재주를 갖고 저 사람만 잘 사고, 왜냐면 그 사람 사장이니까 잘 살죠. 잘 살고 자기는 월급 받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나 하면서 그것을 떠나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버는 실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럼 버는 실력이 없으면은 거기서 그냥 그런 대로 대접받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신이 영혼을 사용할 줄 알면, 자신이 그 사업가처럼 영혼을 사용할 줄 알면 그 재주 또한 날개가 되어 세상을 누빌 수 있지만, 그때는 본인이 영혼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함부로 일터를 벌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그 영혼을 사용하는 그 사업가도 사람을 또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술보다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가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수나 배우처럼 재주가 좋아 번 돈을 갖고 다른 일에 뛰어들어 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했죠. 돈으로 돈을 벌지 말라고. 이 돈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갖고도 어떻게 사업을 투자해서 하면 잘 되겠지 하고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폐를 보면, 또 돈을 보면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처럼 생각되겠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돈은. 아셨습니까?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이북 같은 나라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북 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 쓰레기만 도 못한 겁니다. 저거는. 아셨습니까? 그런 식이다. 돈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돈이 그냥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돈은 나라가 발행하지만,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죠. 나라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행하지만 세계적인 돈인 이 달러는 나라가 아닌 개인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달러는 개인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그냥 저건 미국이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건 미국 돈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쓰는 거지. 미국이 빌려 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때문에 이 달러를 발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실체지만, 발행하는 사람은 실체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실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허상에 놀아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지 세상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허상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돈은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딴 걸로 대체는 하겠죠. 뭐 카드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가수가 갖고 있는 재주, 또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재능은 모두 실체입니다. 그 재주는 실체예요. 그래서 실체가 세상을 끌어올 수 있지만, 실체들은 세상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실체입니다. 근데 주식은 실체지만 어쨌든 돈 가지고 돈 하는 사람은 달러를 발행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돈은 최종적으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호텔 저 위에 돈이 막 수없이 몇 조가 막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뭐 빠진거다 해서 뭐 따는 돈이, 그거 다 장난입니다. 그게 미끼예요, 미끼. 하셨습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 저 눈 보세요. 저 젊었을 때 눈. 이제 좋은 눈이 아니에요. 제 눈이. 좀 뭔가 좀 사악한 놈입니다. 저놈도. 저놈은 당연히 욕먹어야 할 놈입니다. 우리 인류의 적일 수도 있어요. 저놈은. 아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냐 하면 그것은 이 빌 게이츠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니며 돈을 직접 찍어내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을 갖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있는 실체에 투자해서 그 실체가 돈을 끌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돈이 돈을 안 끌어와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지 절대로 안 끌어옵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뜻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 건물이 돈을 끌어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계속 돈을 끌어오지만 그걸 어디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 그러면 대부분 가수나 배우들 다 망합니다. 그러면 사업 또한 영혼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래하는 재능과 영혼을 움직이는 사업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선생님은 돈을 벌면 그 돈을 갖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사용해 보라고 하십니다. 고생하는 현실과 좋은 세상 모두를 알아야 인생의 길이 확실해진다고 하면서 돈을 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인생길은 과연 무엇이며 또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잘 될 때는 한없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여 느닷없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팡망해가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당해본 사람들은 이럴 때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집에다가 엘리베이터 놓는다 그랬었어요. 그때 웃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어쨌든 잘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망해서 초라한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자기도 북파발에는 초라한 데로 갔어요. 이사 갔을 때 겨울에 밖에 나가 세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안의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당에 나가서 세수를 하려고 하니까 세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 떨어지는 거, 그 물 퍼가지고 살니까 세상이지.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호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하얏트 호텔 같은 데 가서 세수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 이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망합니다.
잘났다고 막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고 나면 언젠가 망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은 그 당시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각인된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세상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세상 모르잖아요. 여러분 돈이 진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세상 또한 자신의 영혼 속에 각인된 만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 속에 각인된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허상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40대 초반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40대 초반에. 아직도 그 차를 타고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즉 사고가 나고 나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차 안에서. 당시에 그 차는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는 차로 유명했습니다. 저 차 타고는 사람이 죽지 않았대요. 다른 차들은 다 사람이 사고 나서 죽거나 했는데 저 차는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가장 좋은 차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양반은 저기 자동차 자기 혼자 운전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주 좋았지만 그 차만큼은 그 사람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사람이 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사람을 선택한다 하여, 사람이 돈 주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차가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 차를 주문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 못 탔어요. 나는 이 차가 왜 그토록 좋은 차인지 궁금해서 드디어 그 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 가졌어요. 당시에 이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또 하나는 스웨덴의 볼보입니다. 볼보. 당시 볼보라는 차는 사람은 죽어도 차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속설로 유명했으며, 볼보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사람은 죽어,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차는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프레임이나 이런 게 틀립니다, 다른 차하고. 그걸로 유명했고,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차로 유명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아직까지도 아마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볼보는 알프스 산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사람은 죽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 굴러떨어지니까. 차체는 망가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롤스로이스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는 원래 영국 차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자랑할 게 몇 개 있었어요. 3대 영국이 자랑할 게 그 당시에 뭐였냐면 왕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틀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롤스로이스예요. 이 세 가지가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가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그 회사가 이제 망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즘은 롤스로이스가 영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독일의 BMW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BMW에서 나와요. 요즘 나오는 차는 그러니까 원래 롤스로이스가 아닙니다. BMW가 만든 롤스로이스예요.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의 그와 같은 옛날 같은 그런 신화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나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차를 가졌어요. 왜 이건 안 죽나 궁금했어요. 나는 신경이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무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민감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날아가는 모기도 볼펜으로 쳐서 잡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파리도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운전기사보다 내가 더 예민해서, 우리 운전기사는 몰라요. 그냥 막 차 타고 싱싱거리고 달릴 뿐이지. 나는 바퀴에 비닐과 감겨있는 걸 느낍니다. 그거 차 세워, 바퀴 보면 비닐과 감겨있어요. 그렇게 운전기사가 느끼지 못하는 작동까지 모두 내가 느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합니다. 하루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동경 번화가를 달리고 있을 때, 이 갑자기 운전하던 친구가 사고가 났다면서 멈추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어떤 차가 뒤에서 우리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뒷좌석에서 그와 같은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가보니까 상대방 차는 일본 차였는데, 그 차는 앞부분이 모두 망가져서 그 본네트가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막 질질질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렇게 박을 정도면 우리 차는 틀림없이 느껴야 되는데 롤스로이스는 그게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민감한 내가 못 느꼈어요. 전혀 부닥쳤다는 걸 못 느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탄 차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친구도 백밀러를 보고 한 것이지 부닥쳤다는 것을 느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롤스로이스는 견고합니다. 당시에 롤스로이스는 그 무게가 4톤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 두께만 해도 일반 차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두꺼웠어요. 이만큼 두꺼웠어요. 예를 들면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국사람 좀 조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좁은 데서 차를 세울 때 옆으로 쾅 치면은 옆에 차가 문이 부닥칠 거 아니에요. 우리 차가 옆에 일본 차가 탁 부닥치면은 실수로 딱 부닥치면은 상대방 차의 문이 우리 차가 탁 닿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툭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한국말로 하니까 약간 말이 안 통하니까 지가 가버리더라고요. 신경질 나가지고. 이 차가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부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자석이 붙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때 이상했어요. 차가 근데 쇠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죠. 자석이 안 붙는 차예요. 그게 거기는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 옆을 부닥치면 상대방 차의 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여러분들 엔진오일 넣어가죠. 그럼 엔진오일 통이 이렇게 높잖아요. 난 옛날부터 이상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 꼈는데 왜 이렇게 통이 긴가? 그 롤스로이스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 다. 그게 꽉 차더라고요. 그게. 거기가 기통수도 많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5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0원이죠. 그건 500엔씩 쫙 깔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값이. 이렇게 박아도 느껴질 수 없는 차니까 고장은 나더라도 사람은 죽지 않는 명차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명차의 위치는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많죠. 어떤 사기꾼 놈도 내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사기꾼 놈. 그럼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저 사람 말이 맞다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입니다. 대중의 수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인생이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중간에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알고 좋은 걸 가지려고 해야 돼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걸 예를 들면 좋은 차 타고 다니다 나쁜 차 타고 다니려면 못 다녀요. 못 다닐 건 없지만 어쨌든 좋은 차가 자기 영혼에 박혀 있으면 자기 영혼이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세수하려고 그러면 세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영혼 안에 박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차피 다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사고 나면 죽어요. 이 찢어지는 차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롤스로이스하고 부닥치면 안 죽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세상이 영혼에 각인되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세상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중간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돈도 자기 영혼 안에 돈이 박혀있지 않으면 그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망하는 거예요. 또 속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잘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이 부족하여 안 되는 것입니까? 알고 나면 매우 쉬운 것인데 이걸 알고 나면 상당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헤매는 겁니다. 그럼 뭘 사람들이 몰라서 잘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갖고 시작하는 두뇌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이. 그래서 올머리라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올머리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올머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가 보면 왜 했던가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되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가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맨 처음에 저 사람들은 전공이 대모입니다. 대모는 올머리가 돼 있죠. 조직도 돼 있고. 근데 정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갈머리들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됐죠, 지금. 네. 하면 할수록 안 되잖아요. 올머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대모는 전문가들입니다. 네. 대모만. 평소에 무엇을 택할 것인지 잘 알아보고 또 알아봐서 그것이 마음 안에 확실하게 서면 그때는 참 그것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서면 영혼은 돌진합니다. 길이 따로 없어요. 영혼 안에 박히면 영혼이 길을 만들어내요. 길 아닌 길도 가는 게 영혼이에요. 아셨습니까? 안전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갔기 때문에 거긴 벌써 이미 자기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분명해야 그것이 영혼 속에 각인되고 영혼은 그렇게 각인된 내용을 현실에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머리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올머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갈머리를 하면 안 돼요. 중간에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나? 이런 얘기해요. 올머리는 원하는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영혼에는 없이 자의식이 무턱대고 출발하면 저게 좋겠구나 하고서 출발하면 그 생각은 중간에 수없이 바뀌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되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니하면 못하다 이런 얘기죠. 갈머리는 결국 바라던 목표를 잃고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그것은 반드시 영혼에 각인된 것이어야 하며 또 그렇게 각인된 것만 하면 실수 없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각인된 걸 하면 실수해도 그게 가는 길이에요. 실수해도 그게 다 보충이 돼요, 그게. 그러나 영혼에 각인되지 않은 길은 잘 됐어도 잘 된 걸 뭔지 몰라서 못 가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성장을 한다는데 그때 성장은 신체적인 것이 아닌 또 다른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시절은, 세상이 뭔지 모르는 젊은 시절은 자기 관념에 빠져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관념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 안에 세상하고 지금 이 현실 세계는 그 중에 어느 일부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념에 빠져 있는 시기이며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세상을 알아가면 그 사람은 관념적인 삶에서 현실적인 삶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관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로부터 이 세상,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로부터 현실로 탈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위해서 자기를 참는 거죠. 그러나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은 참질 못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 관념에 빠져 세상을 잘 모르다가, 자기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몰라요. 세상을 모르다가 나이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면 그때는 현실이 곧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곧 인생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 심정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꾸 부닥치고 그래서 결국 성공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밤에 욕이나고 앉아있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연령을 13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뭐 좀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뭔가 다르겠지. 지금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도 봐요. 잠깐 앉아서 싸우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 보면 13살 먹은 애들이 딱지 가지고 싸우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욕하고 서로 네가 뭘 하냐 그러면서 수소가 뭘로 만드냐 이러고 H2O인가 이러고 그게 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 차라리.
H2O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끊는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싸우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이를 먹으면 무언가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13살 먹은 아이들이 다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늙으나 젊으나 모두 욕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것이 가장 우리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애석하게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현실을.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은 많이 속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이 마치 진짜 같고 무슨 진리 같죠? 거의 대부분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돈도 지금 제가, 돈도 뭐 은행에 발견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게 다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는 게, 여러분들 지배하기 위한 게 돈이에요. 옛날하고 돈하고 틀려요, 지금. 그게 사람 몰라요. 그냥 막 모아두려고 그럽니다. 요즘 또 이 외국의 부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머리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축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지하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먹을 걸 지금 잠겨놓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집까지 머리 쓴 거죠. 그거 쌓아놓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지축이 변하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거기 안에 지하실에다 쌓아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지축이 변하는 걸 진짜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선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꼭 사기꾼들한테 속아요. 또 그렇게 달콤한 말만, 사기꾼들은 그 사람한테 달콤한 얘기를 하거든. 진짜 가짜는 상관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말해주고 또 알려줘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은 언젠간 나쁜 사람들한테 걸려서 또 그 사람들한테 빠져서 자신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내 말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발전하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인데, 이 내 말이 골이 아프다고 외면하면, 왜냐면 자의식 영혼을 모르면 첫째 내 말이 안 들립니다. 외면하면 자기 팔자대로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맨땅요법입니다. 건강에 좋은 방법은. 근데 이 맨땅요법인데, 맨땅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맨발로 땅을 밟는 거예요. 그냥 땅, 흙 있는 땅. 아스팔트는 안 돼요. 이게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또 헬스하는 사람은 헬스가 좋다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맨발로 하면 여러분들 병이 나요. 그리고 병이 안 생겨요. 헬스는 여러분들이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지만 그런 것하고 틀리는 거예요, 건강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맨땅요법인데, 그것도 하라고 하면 안 하다가 이제 몹쓸 벽에 걸리면, 그래서 우리 친한 사람들이 자기 친하다고 해서 자꾸 알려주면은 안 해요. 말 안 듣고 얌전히 떠다가, 그러다가 이제 몹쓸 벽에 걸려서 무슨 암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몸의 정전기는 더욱 심해져서 코로나도 불러들이고, 코로나도 정전기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코로나도 불러들이고, 또 차 문을 만질 때면 스파크가 번쩍하고 와서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두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신발은 전부 다 맨땅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신발 자체보다도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보내주시면 거기다 우리가 만들어줘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니면 여러분이 땅을 밟으면 저절로 맨땅요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전기도 안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감기나 이런 것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좋은 건데,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걸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손해 없는 이득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런 것들이 모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안 받아들이고 꼭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빠져서 몽땅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어른들은 그걸 이해하는데 성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 안 듣고 끝끝내 말 안 듣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오늘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유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곧 현실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